대표팀을 성원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축구 팬들에게 독일 월드컵 대회에서 16강에 오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수많은 기자님들과 방송 매스컴에게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큰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제 그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그 아쉬움이 너무 지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선수들이 사실 잘 싸웠고 최선을 다해서 1승 1무 1패로 그래도 32개 가운데 17이라는 데서 좀 희망을 좀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독일 월드컵 요 대회 지난주에 그 기술위원회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7월 말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8월 중순까지는 독일 월드컵 대회에 대한 그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선 지도자들에게도 보고하고 특히 CD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할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토고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전에 좀 부진했던 그 이유는 선수들이 좀 꼭 이겨야 한다는 심리적인 그 압박에서 오는 긴장감이 좀 있었고, 또 3-4-3 시스템의 어떠한 변화도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대의 그 압박, 그리고 우리 수비 선수들의 그 중앙 수비, 특히 위치 선정 이 잘못돼서 실점을 당해서 좀 고전한 그런 그 전반전이었지만, 후반전에 저희 전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선전할 수 있었고, 선수들의 교체 타이밍도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3-3 팀으로서 중앙을 장악하게 되었고, 세트 플레이로 득점하고 다양한 공격 움직임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1승도 중요하지만은 상대 퇴장으로 인해서 그 다득점 기회를 놓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더 밀어붙이지 못한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전을 평가하면은 전반전에 부진했던 그 이유는 상대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싱 연결이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실점으로 인해서 수비가 좀 흔들리게 되었고, 공격의 움직임이 좀 단조로웠으며 이 포드들이 볼 키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선수 교체와 또 그런 전술의 변화를 좀 주면서 중앙을 압박하게 되었고, 경기를
지배하면서 세밀한 그 패싱 연결과 공간 침투가 살아나고 또 동점골까지 넣게 되어서 비길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는 전후반전 우리 모든 선수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그 게임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한 정신력으로 또 체력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좀 조급한 그런 그 마음과 서두른 그런 플레이로서 미들필드를 거쳐서 공격하기보다는 단조로운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조재진 선수가 그날 거의 제공권에 있어서 우위를 보여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랬지만은 좀 측면 돌파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상대 세트 플레이를 막지 못했던 것이 제일 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예선전 경기와 그 평가전 경기를 통해서 이 스위스가 세트 플레이가 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주의와 그런 경계심을 많이 강조했는데 결국 샌더러스 그 힘과 높이를 막지 못하고 우리가 실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각 포지션별로 잠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수비 부분에 있어서 상대 멘트와 몸싸움과 투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수비의 최진철 선수도 머리가 이렇게 깨지면서도 그렇게 투혼을 발휘했는데 그러나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안정적이지 못했고 실수도 몇 차례 있었고 무엇보다 지역 방어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들필드에 있어서는 수비 시 압박과 몸싸움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공격 가담이 좀 늦었고 빠르고 정확한 패싱 능력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특히 백패스, 행패스보다는 수루패스, 인간 침투하는 그런 그 패스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격에 있어서는 후반전에 강한 정신력과 체력 바탕으로 그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보편적으로 전후반 보면은 그 키핑 능력이나 측면 돌파나 또 크로싱이나 또 결정력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독일 월드컵에서의 그 세계적인 축구 흐름에 대해서 느낀 것은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이 4강전에 오른 그 팀들을 보면은 90분 내내 공격과 수비를 공수 전환이나 부지런하게 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연장전을 뛰는데도 연장전에도 아주 그냥 힘있게 강하게 이렇게 뛰는 그런 그 체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체력은 정신력에서도 나오는데 강한 정신력과 민족성도 아마 이태리가 가장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태리가 우승했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 있는 그런 그 경기가 이번에 공수전환이 연장전에서도 이렇게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90분 내내 공수전환이 빠르고 선수들도 스피드하고 빨랐지만은 패싱 연결이 빠르다 보니까 볼이 빨리 움직이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그런 1대1 돌파 그런 것들이 강한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리블링이나 볼키핑이나 패싱이나 크로싱이나 슈팅도 아주 정확한 그런 그 편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 그 전술적인 부분에 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는 4백의 수비형 미드필드 2명에 또 공격형 3명 또 완톱, 우리 저희 4강까지 오른 팀 가운데 독일만 빼놓고는 다 시스템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로 2000부터 완톱이 손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프랑스가 우승할 때 완톱이었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완톱이었고, 네덜란드도 완톱이었습니다. 4강전에. 그때 4강전에 이태리만 투톱이었었는데 이번엔 아주 이태리까지 완톱. 완톱을 놓으면 공간을 많이 놔두고 그 공간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런 그 플레이인데 미들필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특히 그 미들필드에서도 각 포지션마다 임무와 역할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포백에서도 양 측면에 있는 풀백이 자연적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 플레이 하는 거라든가 아주 각 팀마다 뭐 전술은 자기 암만 좋은 시스템이나 전술이라도 그 옷이 몸에 맞아야 되듯이 각 나라마다 그런 칼라에 맞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결승전에 올랐던 그 프랑스와 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와 공격 그 공수 폭이 항상 25m에서 30m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체력적인 것도 뒷받침되지만은 이 가장 강점입니다. 브라질을 이겼던 그 프랑스가 이 경기 내내 끝날 때까지 이 폭을 유지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공간 침투도 못하고 그 개인기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요 공수폭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의 선수와의 간격도 늘 선수와 요 간격 10m에서 15m입니다. 이 때문에 이걸 항상 유지하고 이런 부분 전술이나 팀 전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기 운영 능력이나 특히 수비를 강화하는 우선 수비를 강화하는 그런 그 전술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골이 많이 나지 않았지만은 그건
브라질이 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려한 공격적인 개인 기술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브라질이 이런 조직력, 이런 전술력에 무릎을 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체력과 정신력, 국가 간 사명감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리도 물론 강하지만 우리도 이 면에 있어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술적인 부분과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참 유소년부터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헬스게임 언제든가 늘 20m, 30m 안에서 그 안에서 10명이든 7명 이렇게 좀 좋은 공간에서 거기서 모든 기술과 패션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전술적인 이해도 좀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이 기술 부분에서도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가 유럽에서 열렸기 때문에 유럽이 좀 강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체력적인 면이나 스피드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전술적인 면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리나 프랑스가 결승전을 갖게 되었고 결국 모든 면에 좀 정신적인 면에서도 강했던 그 이태리 선수들 보면은 눈빛을 보면 다른 그 나라 선수들하고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연주되고 그럴 때도 보면은 좀 이런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강했던 이태리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중장기 그런 그 계획을 세울 때가 세워야 된다는 그런 그 우리 위원들의 모든 생각이었고 다음 우리 8월 중순에 기술위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세미나를 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들이 시스템과 전술에 대해서는 저와 최경식 위원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의 전술에 대해서는 이상엽 위원과 안익수 위원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미들필드의 전술에 있어서 신현호, 하재훈 위원 그리고 공격 전술에 있어서는 김주성, 강영철 위원이 각각 맡아서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수비 부분에 있어서 또 미들필드 부분에 있어서 공격 부분에 있어서 잘한 그런 팀들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동영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국가대표팀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유소년 또 우리 국내 지도자들을 돕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모든 동의가 있어서 요 CD가 만들어지고 보고서가 나오면은
직접 저희들이 지도자 그런 세미나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세트 플레이어나 골키퍼 이런 부분도 우리 전 경기 다 준비해 가지고 잘 시드로 만들어서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네, 이상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멤버 11명 중에서 10명이 그대로 나왔던 전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멤버로 구성이 됐고 토고전도 제가 우리 기술위원회가 처음으로 모인 이후에 1월 초에 프랑스와 튀니지를 가서 평가전을 보고 봤는데 역시 토고는 뭐 수시로 변하는 팀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사실 힘든 부분이 있었고 각 본석위원마다 토고의 파트 또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흩어져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본선 경기 전까지 상당히 그 내홍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이 예선 그 세 경기를 겪으면서 결국 프랑스는 팀의 분위기나 모든 것이 상승됐던 그런 부분으로 나타났고 토고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왔고 뭐 수당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위원회에서 분석한 내용대로의 대체적인 것이 나왔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 특히 수비로서의 우리가 불안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상대의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득점력 특히 샌데로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물론 대비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높이와 힘의 축구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최진선 선수는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헤딩을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샌데로스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헤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프력이나 모든 면에 이제 앞서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아쉬운 그런 실점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 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전술 운영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또 아드보카트 감독에게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대비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처음에 출전하는 메이저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도 물론 있었고 또 4백에서 3백으로 전환이 되면서 선수들이 조금 약간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실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첫 승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토고에 대한 포커스를 모두 맞췄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동을 해서 평가전을 치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우리의 축구 문화와 유럽의 축구 문화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유럽 선수들은 대부분 바로 뭐 샤워를 한다든가 뭐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지 숙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좁기도 합니다만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저녁을 쉬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하는 다소 체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은 거기에 적응해 있고 한국 선수들은 이쪽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축구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지 훈련 지역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기후가 조금 낮았지만은 그러나 훈련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아주 자고 일어나면은 공기가 맑고 선수들의 피로가 회복되는 속도도 빠르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훈련도 좀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부상도 좀 있고 선수들이 집중력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하루에 몇 명씩 부상당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와의 경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일정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힘든 질문인데 저는 그냥 우리가 연습할 때도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평가전 할 때 먼저 스타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나오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전지훈련을 계속 같이 지켜보았기 때문에요. 선수 컨디션도 알고 또 상태도 또 알고 있었는데 저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를 먼저 전반전에 스타팅으로 해가지고 뛰게 하다가 나중에 게임이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조재진 선수를 놓고 띄우는 그런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처음에는 몸싸움이 치열하니까는 조재진 선수를 먼저 투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안정환 선수는 이렇게 그 몸싸움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후반전에 다 공격과 수비 폭이 벌어지고 공간이 있게 되고 할 때 안정환 선수 들으면 그때 안정환 선수가 마음대로 자기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아드보카트 감독께서는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감독께서 상대에 따라서 그런 그 전술의 변화를 바꿀 수 있고 선수 기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호 선수나 이을령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을령 선수는 이 패싱력이라든가 또 요 키핑 능력이라든가 또 머리가 좋고 이렇게 경험도 풍부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더블 볼 그 수비형 미들필드에 있어서는 그 또 강력한 그 몸싸움이나 미들필드에서는 내 볼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몸싸움하고 그 경기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이호 선수가 조금 그 패싱 능력이 떨어지고 뭐가 돼도 그런 면에서는 이호 선수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호 선수를 기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 전이나 중에는 홍명보 선수한테 좀 물어봤고요. 왜 대회 중에는 사실 감독님한테 왜 이랬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참 그건 저희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치나 홍명보 코치가 얘기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예를 들어 토고전 마지막에 하니까 계속 수적 위에 있었는데 볼을 넣지 않고 야유 속에서 몸을 굴렸고 그러니까 포기를 했는데 1승 두는 걸 1승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다음에 결과론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결국 그때 우리가 그냥 무리수를 띄워서라도 밀어붙여가지고 한 골을 더 넣었다면은 결국 스위스전에서 우리가 비교도 올라가는 그런 그 유리한 그런 그 입장에서 경기를 했었다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바로 승리하는데 1승을 하는데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 가서 직접 보고 이전 평가하는 사람이고 저도 감독을 좀 오래 했는데 정말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 장면이에요. 한 명이 퇴장당하고 우리는 상승 무드를 탔고 2골을 넣었는데 거기서 프리킥도 뒤로 줘야 되나 마음이 안타깝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 그리고 토고는 앞으로도 상대편한테 더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고를 얼마든지 공략하나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게임에 비교도 이겨 올라가냐 저도 올라가냐 뭐 꼭 이겨야 올라가냐 상황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질 텐데 저렇게 해야 될까 하고 옆에서도 혹시 다른 사람 코치 감독들도 그 얘기에 대해서 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잠해라 지금은 잠잠해라. 결론은 감독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평가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우리 아드보카트 감독님은 분명히 한 번도 어웨이 경기에서 1승이 없었기 때문에
1승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겠고 또 승점 3점을 챙기고 그 다음엔 다음에 생각하자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마 그분도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저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드보카트 감독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비겨도 올라가는 게임을 이겨 올라가는 게임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거기서 아쉬움이 남았고 결론은 거기서 우리가 패를 했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런 결정은 그 감독님이 잘했냐라고 할 때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국민이 다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는 감독이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거는. 저는 짧은 시간에 아드보카트 감독님을 옆에서 한 6개월 동안 저희 지켜보았습니다. 9개월이면 사실 너무 짧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팀을 맡겨가지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제가 한 2년은 있어야지 이게 감독의 눈빛만 봐도 선수들이 탁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이 축구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팀워크가 잘 짜여져 가지고 어우러져 한 마음이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9개월인데 그래도 아드보카트 감독의 장점이라면은 우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 타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수들도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괜찮다, 좀 이런 그 면.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부진하고 좀 실수하고 그리면은 운동장에서는 그냥 크게 소리 지르더라도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최고라고 이렇게 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그 지도자 타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장에 나가서도 코트비, 핀베어백 그 훈련 딱딱 다르고 마지막에는 항상 카리스마적으로 게임 같은 거 그 움직임에서는 직접 그냥 관여해가지고 지도하는 그런 그 리더십은 아주 강한 그런 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제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계시다면은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전술력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부족합니다. 경기 운영 능력이 이 유럽의 선수들이 장점이라면은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수비할 때 공격 나왔을 때는 그 커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포지션의 임무와 역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늘 모여서 내일 모레 시합 나가더라도 큰 이런 오늘 무슨 시스템 어떻게 나간다고 상대인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거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이렇게 전술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우리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은 그런 면에 아주 익숙한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외국에 가서 이게 네덜란드 저희 영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라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잘 몸에 배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부족하면은 그런 것을 조금 좀 세밀하게 이렇게 잘 전술적으로 좀 지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전지훈련할 때 미국 전지훈련할 때는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수비의 간격, 나가는 거, 패싱하고 이렇게 하는 거,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세부적이게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전에 앞에 두고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 것 좀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도자마다,
또 저희 다 칼라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아드보카트 감독한테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런 그 세밀성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외국 분을 데려오려면 한국 사람을 가장 이해가 많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부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기는 축구를 다 지향해요. 미래적으로 얘네들이 프로 선수 가서 가장 좋은 선수로서 어떻게 활약할 거냐 하고 그때 열매를 따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승리를 우리 이기는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은 이기잖아요. 게임은 부진해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와 우리 뿌리에 박혀있던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 개혁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갖고 가야 되는데 기술 부분은 그렇게 하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1승 2무 정도가 돼야지 사실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승점 5점을 가지면 이제 확률이 그만큼 뭐 거의 결정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아쉽게 우리가 마지막 경기 놓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1승 1무 1패로 만족했다고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를 볼 때 지금 축구의 흐름이 기술 축구가 아니면은 세계 축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축구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아까 앞에도 질문하셨습니다만은 또 대답하셨는데 우리 축구 문화가 지금 승리지상주의예요. 그거 안 하면은 결국 자기가 감독직을 내놔야 되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프로그램 제작해서 내놓는 그런 방안은 지금 또 갖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앞으로는 이건 뭐 8년 뒤고 16년 뒤고 계속해서 축구는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이런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기예요. 개인의 기술. 기본 기술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기술. 이것이 정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세계 축구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기술 축구라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뭐 홍명표 코치도 얘기했지만은 개인적인 기술이 완성도 단계가 되지 못하면은 발전이 안 됩니다. 이런 기술은 사실 16세 이전에 거의 다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6세 이상은 이제 그거를 성장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이번 독일 월드컵 대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